자, 이번 시간에는 우리 대칭차집합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대칭차집합이라고 하는 거는 하나의 어떤 정의가 되어 있는 것보다는 이런 연산을 우리는 약속할 것이다 라고 표현한 것 중에 이름을 붙인 것 뿐이에요. 그래서 뭐 교집합, 합집합과 같은 애들하고는 조금 수준이 약간 낮은 그런 애들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A 세모 B라고 하는 거를 이렇게 연산하기로 약속을 했대요. A 차집합 B, 그러면 A에서 B 뺀 거니까 A 반달. B 차집합 A, 그럼 B에서 A 뺀 거 B 반달. 그래서 얘네들을 합쳐주면 A 합집합 B에서 A 교집합 B를 뺀 부분이 되겠죠. 그래서 그 부분이 우리가 표현할 대칭차집합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근데 대칭차집합 무엇인지 몰라도 상관없어요. 왜? 어차피 연산 세모를 이렇게 할 것이다 라고 주어지니까. 자, 그러면 약속대로 하면 됩니다. 1번 A랑 A 여집합을 대칭차집합 시키라고 했어요. 그러면 A에서 A 여집합을 빼요. 그러면 겹치는 게 없으니까 이때는 자, 여기다 써볼게요. 자, A에서 A의 여집합을 빼버리면 공통적인 부분이 없으니까 그냥 A 자체만 나오게 됩니다. 그 다음에 A 여집합에서도 A를 빼게 되면 얘네는 겹치는 게 없으니까 그냥 원래 자기 자신이 나오겠죠. 그러면 거기에서 합쳐주게 되면 얘는 전체 집합이다 라고 주어질 수 있어요. 그래서 얘는 1번 맞게 되겠죠. 그 다음에 2번 전체 집합에서 공집합을 빼요. 그러면 얘는 전체 집합만 남게 되겠죠. 그리고 합집합에 공집합에서 전체 집합 빼면 아무것도 없죠. 그죠? 그래서 얘는 공집합이 됩니다. 왜 그런지는 좀 생각을 많이 해봐야 돼요. 공집합이라고 하는 거 0인데요. 0에서 더 큰 뭐 100을 뺀다라고 해봐요. 그럼 마이너스 100처럼 생각할 수 있죠. 근데 마이너스 100을 실제로 존재하는 것에서는 개수 이런 것들로 봤을 때는 마이너스 100은 있을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얘는 공집합처럼 생각해라 라고 이해하셔도 됩니다. 그러니까 수의 연산에 있어서 이제 비교를 하면서 생각하셔도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얘는 전체 집합 맞게 됩니다. 다음에 얘는 A에서 공집합 빼면 A죠. 공집합에서 A 빼면 작은 거에서 큰 걸 빼버리면 아무튼 없어요. 그래서 얘는 공집합이 돼요. 얘네들 합치죠? 그러면 A 이렇게 됩니다. 그 다음에 A에서 A를 빼요. 공집합이죠? 또 D에서 A에서 또 A 빼면 공집합이요. 그거 합치면 공집합이죠? 맞습니다. 자, 그 다음에 5번. A에서 전체 집합을 빼요. A가 더 작죠? 작은 거에서 큰 거를 빼버리면 얘는 없어요. 공집합. 이것도 포함 관계에 있어서만 해당이 되겠죠? 그 다음에 전체 집합에서 A를 빼면 A의 여집합이에요. 이걸 합쳐주면 A의 여집합. 그래서 A가 아니라 A의 여집합으로 바꿔야 되기 때문에 답은 5번. 자, 그 다음 배수 집합에 대한 연산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에 있었던 대칭차 집합이나 배수 집합 같은 경우도 잘 나오는 편이기 때문에 이렇게 특강 표시 있더라도 우리 다뤄봐야 돼서 해보는 거거든요. 자, 보시면 자연수 KMN에 대해서 이것의 양의 배수의 집합을 AKAMAN이라고 한다고 합니다. 자, 근데 지금 보면 A의 M이랑 A의 N을 교집합 시켰어요. 자, 이걸 해석해 볼까요? 그러면 M의 배수 그리고 N의 배수 이 두 개가 겹쳐야 된대요. 그러면 M의 배수이면서 동시에 N의 배수다. 이거는 공배수라는 뜻이겠죠. 자, 근데 이 공배수라고 하는 건요. 최소 공배수의 배수입니다. 맞죠? 그러니까 우리는 M과 N의 최소 공배수를 K라고 했을 때 AK라고 하는 게 나오게 됩니다. 왜? 얘는 K의 배수인데 K는 얘의 최소 공배수죠. 최소 공배수의 배수가 돼야 공배수가 되기 때문에 우리는 이렇게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두 개를 합해 볼 거예요. 자, 근데 이때 얘를 만약에 2라고 하고요. 얘를 3이라고 해서 합쳐볼게요. 그러면 얘는 2의 배수, 3의 배수가 있는데 얘네들을 합치게 되면 뭐라고 딱 단정 지을 수가 없어요. 왜냐면
A2는 2, 4, 6, 8, 10 이렇게 갈 거고 얘는 3, 6, 9, 12 이런 식으로 가잖아요. 그러면 얘네들 다 합치는 건데 이 합친 거는 누구의 배수라고 딱 정의 내리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 경우를 제외하고 어떤 경우냐 서로 포함 관계가 성립되는 애들을 가지고서 본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A2랑 A4랑 볼게요. 얘는 2의 배수죠. 얘는 4의 배수예요. 2의 배수랑 4의 배수 보면은 2는 좀 더 촘촘하게 가고 얘는 좀 더 러프하게 가는 말이에요. 그래서 얘는 4, 8, 12, 16 이렇게 가니까 그래서 얘는 4의 배수가 2의 배수 안에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이때는 우리가 뭐라고 얘기할 수 있다? 얘를 A2라고 얘기할 수 있다는 거예요. 자, 보세요. A2랑 A4랑 합칠 거예요. 그러면 이미 A4에 있는 모든 원소는 A2에 속하게 되니까 이때는 A2다라고 표현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아래에 있는 문제를 볼게요. 자, A2랑 A3 선생님이 한 거죠. 얘네는 합집합했을 때 누구라고 정의 내리기가 어려워요. 정의 내리기가 어려우면 우리 어떻게 하냐? 합집합과 교집합 섞여 있으니까 얘를 분배하면 되겠죠. 자, 분배해서 생각해 볼게요. 그러면 A2 교집합 A4 그리고 합집합에 A3 교집합 A4. 자, 그러면 요걸 잘못 썼죠? A2. 자, 그러면 2의 배수랑 4의 배수를 겹치게 만들 거래요. 그러면 당연히 4의 배수가 겹쳐지겠죠? 그러면 요거는 우리가 A4라고 쓸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3의 배수면서 동시에 4의 배수인 것을 찾아보아야 합니다. 그러면 얘는 A12가 되겠죠. 얘네를 합치래요. 그러면 4고 12 같은 경우도 서로 약수와 배수 관계니까요. 얘는 4의 배수 4, 8, 12, 16 이렇게 갈 거고 얘는 12, 24, 36 이렇게 갈 거예요. 그러면 12에 있는 모든 A12에 있는 모든 원소들이 A4 안에 포함이 되니까 합쳐주면 당연히 A4라고 쓸 수 있겠죠. 그래서 얘는 A4라고 쓸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한 번에 표현을 하기가 어려운 A2 합집합 A3과 같은 애들은 우리가 뭘로 표현을 억지로 하기보다는 분배와 같은 연산을 통해서 좀 더 표현하기 좋은 형태로 만들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얘는 A6 합집합 A12 그리고 A9 합집합 A18 그들을 교집합시켜라 라고 되어 있어요. 자, 근데 일단 A6과 A12는 6과 12 자체가 약수와 배수 관계이기 때문에 서로 포함 관계가 성립이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합집합을 했을 때는 당연히 수가 더 작은 것이 들어갈 거예요. 왜냐면 6의 배수 안에는 12의 배수는 무조건 들어가 있으니까요. 그러면 얘는 A6이라고 쓸 수 있겠죠. 그 다음에 얘네는 A9랑 A18 같은 경우도 A9가 나오게 되겠죠. 자, 얘네들을 교집합시키래요. 그러면 6의 배수이면서 9의 배수니까 6과 9의 공배수를 생각해 봐야 되죠. 공배수 집합. 그러면 6과 9는 18이라고 하는 것이 최소 공배수가 됩니다. 그럼 최소 공배수의 배수가 공배수니까 우리는 A18이라고 쓸 수 있습니다. 자, 이해 가시죠? 자, 그 다음에 우리가 넘어가야 될 부분은 유한집합의 원소의 개수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이거 살짝 다뤄보긴 했었는데요. 원소의 개수라고 하는 것을 표현하고 싶어요. 근데 얘는 무한집합이면 그 원소의 개수가 무한정 쭉 나아가기 때문에 개수를 정확하게 잡을 수가 없죠. 그러니까 유한집합 안에서 원소의 개수를 잡아보는 거예요. 이때 개수라고 하는 것은 넘버의 앞자인 n을 따가지고 n 괄호치고 내가 구하려고 하는 집합의 기호를 쓰시면 됩니다. A집합의 원소의 개수를 쓰고 싶으면 an이라고 쓰시면 되고요. n집합에 대한 원소의 개수를 구하고 싶다. 그러면 얘는 NB라고 쓰면 되겠죠. 공집합에 대해서 알고 싶어요? 그러면 공집합 이렇게 쓰시면 됩니다. 자, 얘는 당연히 0이겠죠. 이렇게 쓰시면 돼요. 자, 그러면 우리가 합집합에 대해서 원소의 개수를 구하고 싶어요. 합집합 같은 경우는 A하고 B하고 들어갈 수 있는 모든 범위를 의미하죠. 근데 우리는 예를 들어서 A집합의 원소의 개수 그리고 B집합의 원소의 개수를 각각 안다라고 생각을 해볼게요. 그럼 얘네들을 더해볼게요. 자, 더해보게 되면 A에 있는 거, B에 있는 거 이렇게 돼요. 근데 사실 우리가 구해야 되는 거는 요만큼이란 말이에요.
근데 지금 겹쳐지는 부분이 생기죠. 아, 그럼 이 겹쳐지는 부분을 당연히 빼야겠다라고 생각을 하셔야 된다는 거죠. 이해 가시죠? 자, 근데 만약에 서로소다라고 하는 어떤 조건이 붙었어요. 서로소라고 하는 거는 교집합이 공집합인 걸 의미하죠. 즉, 교집합이 없다는 거예요. 이렇게 돼요. 그러면 A의 합집합 B라고 하는 거는 A하고 B하고 그냥 각각 합쳐주면 돼요. 그런 경우는 얘는 이렇게 되겠죠. 자, 그러면 우리는 이렇게 생각해야 돼요. 이거 너무 쉬운데? 당연한데? 라고 하기보다는 역으로 생각을 하는 거죠. 서로소라고 하는 것을 표현을 하기가 싫어요, 수학자가. 그러면 어떻게 표현을 하겠어요? 당연히 A 합집합 B가 A 더하기 B랑 같다 라고 한다면 교집합 부분을 빼야 되는데 안 빼도 되네? 아, 없어서 그렇구나. A 교집합 B가 0이구나. 개수가 0이구나. 그러면 얘네는 서로소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된다는 겁니다. 이해 가시죠? 자, 그 다음에 세 개짜리가 조금 어렵기는 해요. 3개짜리 같은 경우는 그림을 그려보시면 돼요. 자, 보면은 여기에 A가 있고요. B가 있고요. C가 있어요. 자, 근데 일단은 하나씩 다 더해봐요. 근데 당연히 위에 2개 있는 것처럼 겹쳐지는 부분을 빼줘야 됩니다. 그죠? 자, 그러면 얘는 A 교집합 B 빼줘야 되고요. B 교집합 C도 빼줘야 되고요. C 교집합 A도 빼줘야 됩니다. 근데 보세요. 얘는 지금 겹쳐지는 부분이 원래 1개 있었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한번 겹쳤고요. 여기서 한번 또 겹쳤어요. 그죠? 지금 2번 겹쳤단 말이에요. 2번 겹쳤는데 그 교집합 2개씩 겹쳐지는 부분을 3번 뺐어요. 그러면 얘는 2개만 빼야 되는데 3번 빠지는 거니까 한 번은 더 해줘야 되지 않을까요? 그래서 얘는 A 교집합 B 교집합 C 가장 가운데 있는 부분은 원래 2번 겹쳐져서 2번을 빼줘야 되는데 지금 여기도 들어가 있고 여기도 들어가 있고 여기도 들어가 있으니까 총 3번 빠져서 마지막에는 한 번 더 해줘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3개의 집합 A, B, C에 대한 합집합을 구할 때는 각각의 A, B, C에 대한 원소의 개수를 다 더해주고 겹쳐지는 부분 한 번씩 빼줘야 됩니다. 근데 한 번씩 빼주는 과정에서 가장 많이 겹치는 A교, B교, C라고 하는 부분은 2번 겹쳐져서 2번을 빼줘야 되는데 지금 3개를 빼는 바람에 한 번 마지막 더 해줘야 된다. 다시 한번 정리를 꼭 해주시고 그 다음에 문제를 풀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여집합하고 차집합의 원소의 개수도 한번 볼게요. 여집합이라고 하는 거는 전체에서 A를 뺀 나머지예요. 그러면 원소의 개수도 마찬가지로 전체 집합의 원소의 개수에서 A 집합의 원소의 개수를 빼버리면 되겠죠. 자,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A 차집합 B라고 하는 건 지금 A라고 하는 거에서 A 반달 B 요 부분이잖아요. 그러니까 얘는 A에서 A 교집합 B 부분만 빼주시면 될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나오게 된 것이죠. 혹은 A 합집합 B에서 B 전체를 빼도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요거는 나와 있는 조건에 따라서 유도리 있게 풀어주시면 되고요. 실제적인 문제를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지금 보면 전체 집합의 원소의 개수는 60개, A는 37개, B는 40개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이때 A 여집합, 교집합, B의 여집합 이거의 원소의 개수가 15개다라고 주어졌어요. 자, 그러면 일단 전체 집합은 60개인데요. 여기서 A도 있고 B도 있게 되잖아요. 자, 이렇게 돼요. 근데 지금 보면 여기 나와 있는 얘는 A에 여집합이 전부 다 들어있기 때문에 여집합으로 묶어줄 거예요. 그래서 A 교집합의 반대 합집합 B가 되겠죠. A 합집합 B의 여집합이라고 하는 거는 바로 요 배경 부분에 해당이 되겠죠. 여기. 자, 요 부분은 지금 몇 개다? 15개다 라고 돼 있어요. 자, 여기는 15개가 됩니다. 15개. 자, 그러면 60에서 15를 빼게 되면 남은 게 이제 45개가 되잖아요. 근데 이 45개라고 하는 것은 다시 말해서 A 합집합 B에 해당이 됩니다. 자, A 합집합 B라고 하는 건 우리가 A가 있고 A가 주어졌으니까요. B가 있고 거기서 교집합을 빼주면
A 합집합 B가 되겠죠? 우리가 구해야 되는 거는 물론 B차집합 A이긴 하지만 B차집합 A를 구하기 위해서 교집합이 필요하니까 이 교집합을 먼저 구해주는 겁니다. 자, 그러면 A는 지금 37, B는 40. 거기서 교집합 부분 누군지 모르지만 빼줬을 때 얘가 45가 돼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 77에서 우리는 32를 빼야 되니까 얘는 지금 32가 되는 겁니다. 교집합이. 그래서 얘는 32. 자, 그러면 우리 B차집합 A를 구해야 돼요. B차집합 A 같은 경우는 B에서 요 부분 빼주면 되니까요. 그래서 B는 지금 40이라서 40에서 32 빼면 8. 그래서 개수는 8개, 8이다 라고 쓰시면 되겠습니다. 이해가시죠? 자, 뭐 다른 방법으로 쓰셔도 상관은 없지만 선생님은 일단 교집합의 개수를 구해서 B에서 교집합을 뺐다. 이 방법으로 진행을 해봤습니다. 자, 그 다음 필수 12번 보도록 할게요. 60명의 학생한테 영어 수학 문제를 풀게 했더니 영어 문제를 마친 학생은 35명, 수학 문제를 마친 학생은 28명, 그리고 영어 수학을 모두 틀린 학생이 5명이다 라고 돼 있어요. 자, 그러면 우리는 이거를 집합으로 이렇게 표현을 해보는 거예요. 그러면 영어를 우리는 A집합, 수학을 B라고 할 건데요. A하고 B를 지금 어떻게 영어하고 수학이라고만 하면 안 돼요. 문제를 마친 학생이라고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친 학생. 자, 그러면 전체는 60명인데요. 여기에 대해서 A가 있고 B가 이렇게 있게 되죠. 자, 근데 영어를 마친 학생 35. 그러면 NA가 35다. 라고 쓸 수 있고요. 수학은 B니까 28명. 그 다음에 모두 틀렸다라고 하는 거는 A 합집합 B의 전체 반대. 그러니까 요 부분이 된다는 걸 알 수 있죠. 그래서 얘는 요 부분이 5명이다 라고 쓸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가 이제 5명이 된다는 건데요. 그러면 전체에서 A 합집합 B의 여집합에 해당되는 이 5를 빼게 되면 A 합집합 B가 60 빼기 5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체가 60인데 요 바깥 부분이 5명이면 요 부분은 나머지 55명이 된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여기는 55가 됩니다. 자, 그러면 문제. 영어 문제하고 수학 문제 중 적어도 한 문제를 마친 학생 수를 구하라고 했어요. 적어도 한 문제를 맞췄다는 거는 영어 하나 맞춰도 되고 수학을 맞춰도 되고 영어 수학 다 맞춰도 된다는 거죠. 이 말은 다시 말해서 A 합집합 B를 구하라는 겁니다. 이미 구해놨죠? 55. 그 다음에 A랑 B를 둘 다 마친 학생을 구하라고 했어요. 그러면 이거는 교집합 구하라는 겁니다. 자, 교집합은 A랑 B랑 더하고 그 다음에 교집합을 빼주면 합집합이 되는 거죠. 자, 근데 우리는 이미 구해놨어요. 뭘요? 합집합 55, 주어진 거 요거 35, 얘 28. 그러면 누굴 빼야지 55가 될까요? 자, 지금 보면은 8명 빼야지. 자, 요렇게 더하면 55니까 8명 빼야지 55가 됩니다. 그래서 둘 다 맞힌 거, 교집합은 8이 된다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영어 문제만 맞췄대요. 영어만. 그러면 영어는 A에 해당되는데 영어만 맞힌 부분은 여기잖아요. 아, 그러면 얘는 A에서 A 교집합 B를 빼면 되겠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자, 그러면 얘는 물론 N 붙여주면 돼요. 그러면 얘는 35에서 8을 빼주면 27이다 라고 구해볼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 발전 부분. 발전 부분은 일단 설명을 하고 모르는 부분이 있으면 개별적으로 다시 질문을 하시면 됩니다. 자, 전체 집합 U의 두 부분 집합 A, B에 대해서 N 전체 집합은 30, NA는 22, NB는 17인데요. 이때 A 교집합 B의 최대값과 최소값을 구하라고 했습니다. 자, 지금 우리가 봤을 때
전체 집합은 주어진 상태에서 A하고 B만 주어졌지, 뭐 A 합집합, B의 여집합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전혀 주어지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전체 집합은 원소의 개수가 30개이긴 한데 이 바깥 부분이 몇 개인지에 따라서 A 합집합 B가 결정이 될 거고 A 합집합 B가 결정이 돼야지 교집합도 결정이 된다는 소리예요. 왜? 자, A 합집합 B라고 하는 건 NA와 NB를 더하고 A 교집합 B를 빼주면 됐죠. 그죠? 근데 여기에서 우리가 구하려고 하는 거는 요거의 최대 최소예요. 그러면 다시 말해서 얘는 지금 22, 얘는 17이니까 총 여기에 합이 39란 말이에요. 얘는 39고요. 얘가 누군지에 따라서 얘가 결정이 된다고요. 맞죠? 그러면 이 합집합 부분이 크다라고 하면 39에서 빼는 값은 적어야 되는 거고요. 만약에 요 값이 작다. 그러면 요 값은 크다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무슨 말인지 이해 가시죠? 근데 A 합집합 B라고 하는 거의 개수는 또 이 바깥 부분에 의해서 결정이 된다는 거예요. 자, 근데 보세요. 만약에 이 바깥 부분이 빵개예요. 그러면 A 합집합 B는 30개 전체겠죠. 그러니까 이때는 크게 됩니다. A 합집합 B가 30개로 가장 크게 돼요. 그러면 교집합은 9개가 돼서 39에서 9를 빼서 30이 된다라고 생각할 수 있죠. 그래서 최소값은 어렵지 않게 구할 수가 있습니다. 최소값은 9개. 자, 근데 합집합이 최소가 돼야지 교집합이 최대가 된다고 했는데요. 합집합 같은 경우는 우리가 얘네들을 합쳐주는데 둘 중에서 개수가 적은 게 17이에요. 근데 이런 경우도 생각해 볼 수 있지 않나요? A 안에 B가 이렇게 들어가는 거예요. 왜 B가 A를 포함할 수는 없을까요? A가 22개고 얘는 17개이기 때문에 이건 성립이 안 되는 거예요. 아, 그러면 얘가 22개고 얘가 17개니까 A가 B를 포함한다 라고 가정을 한다면 요 바깥쪽 부분은 가장 많아지게 될 거예요. 0이 됐을 때가 반대가 되겠죠. 그래서 이때는 합집합이 A 자체인 22개가 되겠구나 라는 것을 생각해 볼 수 있는 거죠. 이해 가셨나요? 자, 그러면 이때 A 교집합 B라고 하는 거는 B 그 자체이기 때문에 얘는 17개로 최대가 된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요거는 우리가 구해야 되는 부분과 주어진 조건 안에서 어떻게 필요한 부분이 무엇인지 그걸 알아야지 최대 최소를 전부 다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이런 문제가 사실은 많이 나오게 되겠죠. 그래서 왜 그렇게 되는지 스스로 잘 생각을 해보시고요. 문제를 스스로 다시 한번 복습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끝!